안녕하세요. 박주인입니다. 지금부터 국가 등의 괴롭힘 소송에 관한 특례 법안 발의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윤충렬 마찬가지 쌍용자동차 지부 수석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내권익권재단 사람 이 사람이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순호 사회연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이 법안의 내용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득중 지부장님, 강내문 소장님, 송상교 사무총장님, 그리고 안순호 대표님이 차례로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법안은요, 전략적 공세소송이라고 불리는 소송들을 막는 법안입니다. 전략적 공세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의 권리 행사를 막으려고 제기되는 소송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전략적 공세소송을 막는 법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소송을 막는 법안이 지금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요.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행위나 또는 노동자분들의 파업 등을 가로막는, 막으려는 취지의 소송들이 남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소송들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 초기에 이 소송이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다. 그러니 각하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해서 사법부가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다라고 하면 조기에 각하시키는 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마련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괴롭히기 위해서 또는 기본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벌어지는 소송은 상당수 조기에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소송에 관련돼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이 법안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관련된 발언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득중 지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김득중입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는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폭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조사 결과를 좀 내놓았습니다. 9년 만에 국가가 경찰이 살인진압을 했다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 법이 있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당시 100여 명이 넘는 조합원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국가로부터 24억 상배 가압류 청구를 당했으면서 또 퇴직금과 부동산이 가압류됐습니다. 경찰이 위법한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장비 파손에 대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지금도 법원에 계류 중에 되어 있고 지난 9년 동안 저희들은 30명의 동료와 가족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겪은 손배 가압류의 고통은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생 듣도 보도 못한 24억의 숫자 감이 오질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임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회사도 손대지 않은 해고자들의 퇴직금에 국가는 가차없이 가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가족이 살고 있는 집도 가압류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도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한 것인 양 잘못된 정보를 국민 앞에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압 과정에서 진압 과정에 대한 무리가 없었는지, 기본권 침해 요소는 없었는지, 우리를 기소한 검찰이 손배소 원고 대리인 법무부가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제대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펴보고 소송을 걸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조금은 덜 억울하지 않았을까? 단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법을 만드는 국회에,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감장하는 정무기관에 저희들은 묻고 싶습니다. 법은 노동권에 행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유독 엄중하고 가혹하게 적용되고 되어 왔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죽은 동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발의된 박주민 의원의 괴롭힘 소송 방지 특례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누군가가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소송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소송을 남발하는 현실이 개선되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권지대는 사람의 소상으로 일하고 있는 박래구입니다. 저는 인권운동하면서 경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었고 지금도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있었던 한진중공업 김진수 노동자가 이제 85 크레인에서 농성할 때 희망버스를 조직해서 시민들이 달려갔었거든요. 그때 제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1심 재판부가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 미흡하다고 해서 기각을 해서 일단 벗어나기는 했지만 앞으로 2심, 3심이 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집회를 주도했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 시위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억압하기 위한 방식으로 형사처벌과 더불어서 이런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국가가 또 동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옥죄는 방식의 그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것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남발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남용을 막아야 되고 이런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대로 이것이 허용이 된다면 기본권을 행사하는 게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제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당하고 또 민사소송, 경제적인 압박까지 당하면서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없게 되기를 이 법을 통해서 빨리 제정이 되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상교 사무총장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시체에게 반대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 선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제기당하고 또 가압류로 인해서 퇴직금이나 통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당하면서 경제생활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략적 공세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이런 소송의 유형을 표현하는 것이 괴롭힘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입을 막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억압하고 몸을 억제고 그래서 이러한 국가 시책에 반대하거나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기 위한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반대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행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 스스로가 헌법에 정한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더욱더 큰 문제는 소송이라고 하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 절차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악용하는데 지금 이러한 소송들이 남용되고 있다, 동원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간 경찰개혁위원회나 경찰정의권침해조사이나 수없이 많은 국가기관에서 또 국회에서도 이미 강정에 대해서도 발의안을 낸 적이 있고 수많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소송은 자제되어야 하고 진행되는 소송은 치환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 경찰은 자신의 약속을 100%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러한 소송이 국가 입장에서는 효과가 좋다는 것은 그 반대편에서 이러한 괴롭힘 소송을 당하고 국민의 피해가 극심하고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점인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일반적으로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 속에서 이러한 소송이 스스로 취하되길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소송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입법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주민 의원을 이 대표 발의하는 이 법안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진전되고 매우 절실하고 필요한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용역을 맡겨서 민사소송학회에서 이미 작년에 보고서를 냈었고 그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도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아무런 없는 것이죠. 국회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하루빨리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더 이상 이러한 괴롭힘 소송을 위해서 노동자,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국민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씀 좀 다 들었고요.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호 사일연대 대표님하고 윤충렬 쌍용자동차지부 수석 부지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의 진상조사 결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집회 시위 및 노동쟁의를 하는 국민을 상대로 불법 폭력 진압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특히 백남기 어르신의 사망을 불러온 민중 총궐기에 대한 불법 진압과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불법 진압은 청와대가 개입한 국가폭력이었음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진상조사위는 이와 같은 국가폭력에 대한 경찰의 공개 사과를 공고하고 가해자인 경찰이 피해자인 국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쌍용차 사태에 관하여 소취하를 권고했다. 그런데 어떤가? 경찰은 진상조사위의 소취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배임을 운운하며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추모 집회 및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 집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경찰개혁위원회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공고했고 경찰 역시 공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경찰은 약속을 뒤집고 조정에도 사실상 응하지 않았다. 지난 정권 동안 사법 절차를 이용해 국가폭력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경찰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국가송무의 지휘 책임자인 법무장관과 이번 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의 안일한 태도 역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기본권 수호의 보루라 자처하면서도 소송 절차를 기본권 행사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악용하는 국가와 기업의 태도에 눈감아온 사법부 역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기본권 주체인 국민을 상대로 기본권 행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본권 행사에 대한 괴롭힘 소송 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국가와 기업이 감정을 통해 재산을 동결함으로써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과 노동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민사소송과 집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등의 괴롭힘 소송에 관한 특례 법안을 발의한다. 이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어 더 이상 국가와 기업이 소송 절차를 악용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기본권 주체인 국민이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 노동쟁의를 통하여 공적인 중요 사안에 대해 보복소송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국회의 신속하고 진전 법안 논의를 촉구한다. 2018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예,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